스갱이의 일기장입니다.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울다 지쳐 잠든 그녀는 어김없이 7시에 일어났다. 징그럽게도 그 시각까지 아들의 방에선 게임 소음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코트만 걸친 채 평소 차리던 아침밥도 안 해놓고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정말이지 집과 아들을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갈 수 있는 곳은 일을 해야 하는 그곳뿐이었다. 출입문을 열고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도꼬 씨가 카운터에 없었다. 돌아보니 그는 새로 진열한 컵라면에 오와 열을 맞추는데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도 그는 강박증 환자처럼 상품 하나하나 줄을 맞춰 진열하는데 애를 썼다. 한심한 아들과 참으로 비교되는 행동이었다. 처음으로 아들이 노숙자에서 갓 벗어난 중년 아저씨보다 못하다고 느꼈고 그러자 스스로가 더 비참해졌다. 오셨어요. 상품 진열에 열중하며 그가 툭 던졌다. 선숙은 순간 터진 울음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다급히 창고로 들어가 유니폼 조끼로 갈아입는데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저 노숙자나 다름없는 사내보다 우리 아들이 못하다니. 아니다. 도꼬 씨는 이제 건실한 사회인이 아닌가. 이제는 더듬대던 말투도 많이 자연스러워졌다. 그에 반해 방콕의 게임 중독인 아들은 사회에서 이탈한 패배자이고 앞날이 컴컴한 인간이다. 지 아버지 아들 아니랄까봐 선숙이 죽기라도 하면 사람 구실도 못하고 빌빌대다 노숙자나 불황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자꾸 뭉게뭉게 떠올라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도꼬 씨가 창고 문을 연 채 선숙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꼬 씨는 조용히 다가와 선숙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곧 휴지를 한 뭉치 쥔 그의 손이 선숙의 눈앞으로 들어왔다. 선숙은 그가 준 휴지로 눈물과 콧물을 훔쳤다. 침도 닦았다. 그럼에도 속에서 무언가 자꾸 터져나오는 것 같아 심호흡하듯 숨을 골라야 했다. 도꼬 씨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오자 환한 아침 햇살이 편의점 통창을 통과하고 있었다. 도꼬 씨는 음료 코너로 가더니 옥수수 수염차 하나를 가져왔다. 속상할 땐 옥수수 수염차 좋아요. 이게 무슨 팝콘 터지는 소린가 의아해하는 그녀에게 도꼬 씨가 옥수수 수염차를 따서 건넸다. 선숙은 잠시 그녀 앞에 놓인 호일을 바라보다가 결국 받아들고 마셨다. 무엇으로라도 치밀어 오르는 걸 눌러야 했다. 그녀는 옥수수 수염차를 한여름의 생맥주처럼 벌컥벌컥 들이켰다. 갈증이 사라지고 나자 선숙은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고 떠들어댔다. 도꼬 씨는 기다렸다는 듯 그런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카운터에 선 채로 선숙은 눈물을 훔치며 한심한 꼴이 된 아들에 대해 본물 터지듯 털어놓기 시작했고 마주선 도꼬 씨는 고개를 연신 주걱거리며 그녀의 울분 섞인 한탄을 들어주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체 왜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우고 이상한 데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죠? 주식이니 영화 제작이니 다 도박 같은 거 아닌가요? 대체 우리 아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예? 그게 아직 젊잖아요. 이제 30이라고요. 30. 인간 구실 못하는 30살 백수나 다름없다고요. 그런데 아들이랑 이야기는 해봤어요. 내 말 따위 듣지도 않아요. 진절머리 내고 피하죠. 수없이 붙잡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아들은 날 무시하고 이젠 피해요. 그 녀석에게 난 식모 아니면 하숙집 주인이나 다름없다고요. 아들 말을 먼저 들어보세요. 지금 보니까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만 하는데 선숙 씨도 아들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지금 내 말은 잘 들으시는데 아들 말도 들어봐요.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왜 주식을 했는지, 왜 영화를 했는지 그런 거 말이에요. 들으면 뭐해요?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망한 건데 이제 나한테 말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도 말을 한 적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벌써 3년 전이네요.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길래 노발대발했죠. 그 좋은 대기업을 힘들게 들어가서 왜 그만두냐고. 응? 그렇잖아요. 왜 그만둔 건지 그래서 알아요? 모른다니까.
다시 물어봐요. 왜 그만둔 건지, 뭐 힘들었는지. 아줌마 아들만이 알잖아요. 아줌마도 아들 일이니까 알아야 하고요. 들어줬다가는 진짜 그만둘까봐 윽박지른 거예요. 왜 그만두냐고 물어도 말을 흐리길래 어떻게든 버티라고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질러버리더라고. 지 아빠가 갑자기 가출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이야. 선숙은 허겁지겁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울러 자신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고 사내에게 이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가 그제야 떠올라 애써 눈물을 참았다. 사내는 광대를 실룩이며 잠시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선숙을 향해 은근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겁나셨구나. 아들이 아버지처럼 될까봐. 선숙의 눈물이 딱 멈추었다. 뒤이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그거예요. 아들만큼은 다르게 큰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키웠나 봐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주고 맨날 방에서 게임만 하고. 도꼬씨가 다시 휴지 뭉치를 선숙에게 건넸다. 그녀가 그것으로 눈물을 훔치는데 손님이 들어왔다. 도꼬씨는 창고로 향했고 선숙은 몸가짐을 정리한 뒤 손님을 받기 위해 계산대로 향했다. 손님이 나가고 도꼬씨가 다시 선숙 앞에 와 섰다. 그녀는 이제 좀 진정이 된지라 그를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말이 너무 많았죠? 너무 힘들어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도꼬씨가 들어줘서 좀 풀린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거예요. 뭐가요? 들어주면 풀려요. 선숙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 앞에 선 사내의 말을 경청했다. 아들 말도 들어줘요. 그러면 풀릴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제야 선숙은 자신이 한 번도 아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언제나 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만 바랐지 모범생으로 잘 지내던 아들이 어떤 고민과 곤란함으로 어머니가 깔아놓은 궤도에서 이탈했는지는 듣지 않았다. 언제나 아들의 탈선에 대해 따지기 바빴고 그 이유 따위는 듣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이거 독고씨가 대뜸 무언가를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삼각김밥 2+1 세트였다.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선숙에게 독고씨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아들 갖다 줘요. 아들을요? 왜? 짜몽이 그러는데 게임하면서 삼각김밥 먹기 좋대요. 아들 게임할 때 줘요. 선숙은 말없이 독고씨가 내려놓은 삼각김밥을 보았다. 아들은 예전부터 삼각김밥을 좋아했다. 선숙이 편의점 일을 시작하자 팩이 삼각김밥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숙은 삼각김밥을 챙기지 않았다. 아들이 방에 박혀 게임하며 그걸 먹는 꼴이 보기 싫었기 때문이다. 말없이 삼각김밥을 내려다보는 선숙의 귀에 독고씨의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근데 김밥만 주면 안 돼요. 편지 같이 줘요. 선숙이 고개를 들어 독고씨를 바라보았다. 독고씨가 선숙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그런 그가 정말로 골든 리트리버처럼 보였다. 아들한테 그동안 못 들어줬다고 이제 들어줄 테니 말해달라고 편지 써요. 그리고 거기에 삼각김밥 올려놔요. 선숙은 독고씨가 건넨 삼각김밥을 다시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독고씨가 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3장을 꺼냈다. 내가 사는 거예요. 어서 찍어요. 선숙은 상사의 지시를 따르듯 독고씨가 시키는 대로 삼각김밥의 바코드 리더기를 가져갔다. 삑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기계음이 들리자 그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오가던 불안감이 완료된 기분이었다. 사람 대신 개를 믿는 선숙은 착한 큰 개처럼 보이는 독고씨의 말에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독고씨가 이를 드러내며 웃고는 돌아서 편의점을 나섰다. 딸랑 종이 울린 순간 선숙은 자동 반사처럼 삼각김밥 밑에 둘 편지의 내용이 떠오르기 시작했다.